자, 2차 함수 개념 설명 시작할게. 일단 2차 함수는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2차식는 y 이렇게 생겨야지 2차 함수가 되겠지. 그랬을 때 당연히 여기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상태에서 a는 0이면 안 되겠지. 왜냐면 a가 0이면 이거 2차가 날아가니까 2차 함수가 아니지. 이제 이렇게 생긴 걸 이제 우리가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일단 2차 함수에서 제일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2차 함수 모양이 U자 모양인 건 다 알고 있지. 그 모양을 이제 우리는 포물선 모양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다. 그리고 그 대칭되는 그 선, 그 직선을 우리가 축이라고 부르고, 그 축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대칭성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는 거야. 대칭성. 자, 대칭성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여기 좀 별표 좀 쳐놓고, 이 얘기가 뭔지 쌤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자, 이 참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쳐보자. 자, 쌤이 여기다 필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당연히 필기를 해야겠지 지금. 그랬을 때 여기 가장 가운데, 여기 지금 요런 선에 대해서 요 함수가 대칭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 뜻은 요 선에 대한 대칭, 선대칭은 여기 오른쪽 편에 있는 요 모양을 요 선에 대해서 데칼코마니처럼 접어버리면 여기 정확히 이렇게 포개진다는 얘기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자, 그랬을 때 다시 요 선을 이제 우리가 축이라고 부르고, 축, 그리고 축과 이제 이 2차 함수의 교점 있지. 다시 축과 2차 함수의 교점, 얘를 이제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까지 알겠죠? 그리고 이게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x축과 쌤이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자, 여기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그었다고 쳐봐. 그렇게 되면 요만큼 길이랑 이만큼 길이는 당연히 같겠지.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선을 x축과 평행하게 그어보면 이때도 이만큼 길이랑 이만큼 길이는 똑같겠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길이는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을 거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젠 사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 뭐냐, 우리 수직선에서 여기 5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뭐 105의 정중앙에 있는 값, 정확하게 정중앙에 있는 값은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면 여기 길이가 똑같겠지. 정중앙 값은. 자, 너희가 이걸 생각하면 돼. 수학이 뭐 100점이야, 국어가 뭐 70점이야. 그럼 이 둘의 평균 어떻게 내? 이거 두 개 더하고 2로 나눴잖아. 똑같이 하면 된다. 5와 105의 정중앙 값은 이 둘의 평균을 구해놓으면 돼. 한마디로 이거 두 개를 더해서 110을 만들고 2로 나누면 여기는 55다.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는 거지. 자, 그 뜻은 다시 한번 얘기해봐. 여기가, 여기에 x좌표를 셈이 a,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를 c, 여기를 d, 여기를 e, 여기를 f라고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a와 b의 정 가운데는 누가 있겠어? 여기 축이라고 했던 요 값이 있겠지. 그래서 이 값을 쌤이 g라고 해볼게. 그러면 a와 b의 정중앙 값은 어떻게 구한다 했어? 더하고 2로 나눈다 했지. 근데 그거는 여기 축의 x값, 얘랑 똑같이 나올 거다. 그리고 c와 d의 정중앙 값도 얘가 이게 대칭됐으니까 길이가 똑같잖아. 다시 마찬가지로 c와 d의 정중앙 값도 이렇게 g로서 계산되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e와 f도 여기 길이가 똑같이 대칭 때문에 e와 f의 정중앙 값도 똑같이 전부 다 계산되어 나올 거다. 자, 이거를 잘 기억해 놔봐. 필기를 하시고. 그럼 방금 전에 쌤이 얘기했던 걸 조금 응용하자면, 예를 들어 그림이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자, 이 참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50이래. 그리고 여기가 뭐 150이래. 됐지? 그랬을 때 2차 함수는 축이 있다 했잖아. 그럼 정중앙, 여기의 값이 축이 될 테고, 이때 요 값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뭐야? 50과 150의 정중앙 값이지. 왜? 축에 대해서 대칭됐기 때문에 이만큼 기리가 같을 거라 그래. 그럼 둘을 더하고 2로 나누게 되면 여긴 100이다. 그러면 요 직선은 이제 뭐라 부르면 돼? x축에 100에서 x축과 수직으로 꽂혀 있기 때문에 얘는 x는 100이다. 이렇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고, 이거 자체가 이젠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겠지.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지? 그럼 이제 2차 함수에 대해서 쌤 설명을 들어갈 건데,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일단 가장 기본 형태가 있어. 가장 기본형이 있고,
걔를 평행이동, x축으로 뭐 m,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 시켰다고 쳐보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걔 표준형을 전개해서 계산해 놓으면 그게 일반형이 돼. 그러면 가장 기본형부터 쌤 설명을 하면, 가장 기본형은 말 그대로 기본, 제일 쉬운 거야. y는 ax 제곱꼴 이런 식으로 생긴 게 가장 지금 간단하게 생겼잖아. 이때 당연히 a는 0이면 안 되겠지. 자, 됐지? 그 상태로 a는 이제 2차 계수인데 얘가 양수면 어떻게 돼? 우리 아래로 볼록이다. 이런 건 다 알고 있겠지. 됐지? 그리고 여기에는 0을 대입하면은 a 곱하기 0의 제곱되니까 0이 되지. 다시 말하면 0,0을 지나게 되는데 이 0,0이 여기서는 꼭지점이 되지. 꼭지점은 0,0이 된다.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뭐 어떻게 돼? 축의 방정식은 y축이 되는데 쌤이 축의 방정식이라 했잖아. 축방은 요건 그냥 선의 이름이 y축인 거고, 얘에 대한 방정식은 다시 x축의 0에서 이렇게 x축과 수직이 되기 때문에 x는 0이 되겠지. 그래서 x는 0이 된다 라고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양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거 다 알지.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다시 꼭지점은 0,0, 축방도 x는 0인 상태는 똑같고, 이젠 볼록성만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뀐다. 자, 됐지? 그리고 이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절대값 a가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를 기억하자.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쌤이 이렇게 지금 함수 4개를 그렸다고 쳐봐. 그랬을 때 얘를 1번, 2번, 3번, 얘를 4번이라 하면 얘네가 각각 무엇인지를 한번 번호를 매겨보자. 그러면 여기 a라는 거는 2차 계수지. 2차 계수가 얘는 1이고 3이지. 그럼 1하고 3의 절대값 실었을 때 누가 더 커? 3이 더 크지. 그리고 얘 둘은 지금 양수기 때문에 2차 계수가 아래로 볼록인 형태인 1번과 2번 중에 있겠지. 근데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했기 때문에 1번, 2번 중에 폭이 좁은 게 1번이지. 그럼 얘가 이제 1번에 해당되고 얘가 2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 해보자. 2차 계수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지. 절대값 씌우면은 얘는 1이 되고 3이 되니까 오른쪽이 더 크지.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폭이 좁다 했죠. 그리고 얘들은 음수기 때문에 2차 계수가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 폭이 더 좁은 게, 그럼 얘가 이제 4번이 되고 얘가 이제 3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자, 그럼 기본형은 다 뭔지 알겠죠? 그 상태로 이제 표준형이란 게 뭐냐면, 다시 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쌤이 이걸 다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다 라고 해보자. 평행이동은 이미 쌤이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설명할 때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할게. 그러면 자, 평행이동은 두 종류가 있었고, 점과 도형의 평행이동이 있었지. 그랬을 때 y는 ax제곱, 요런 거는 이제 도형 취급하기로 했지. 식이면 무조건 도형이라 했어. 그럼 얘를 x로 p, y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괄호를 씌운 상태로 뺀 거 대입하라 했지. 그럼 뺀 거 대입하면 얘가 y-q, 그 다음에 ax-p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 좌변에 있는 괄호는 이걸 없애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없애주시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q는 우변을 이항시키면 생긴 게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지. 그러면 이때 이 기본형이었던 요 두 놈이 x축으로 p만큼 평행하게 이동, y축으로 q만큼 평행하게 이동이 된 거잖아. 그럼 얘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던 기본형이 x축으로 뭐 예를 들어 뭐 이만큼, 이런 식으로 두 칸, 그 다음 위로 한 칸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동된다는 거지. 자,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근데 이때 이 꼭지점도 어떻니? 꼭지점도 같이 딸려간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꼭지점은 이제 몇 콤마 몇이 되냐 라고 생각해보면, 얘도 꼭지점도 똑같이 x로 p, y로 q만큼 이동될 거기 때문에 점이지. 점이면 그냥 더하라 해서 얘는 p, q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지? 그리고 축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자, 얘도 방정식이지. 축의 방정식. 그러니까 얘도 뺀 거 대입하는데 y가 없기 때문에 y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는 뭐 뺀 거 대입할 게 없지. 그러면은 x축으로 이동하는 p만큼만 x 자리에 x-p를 대입해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x에 대해 정리하면 p를 넘겨서 축방은 x는 p다. 이렇게 구해진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 꼭지점의 x값과 축방은 똑같다. 자, 꼭지점의 x값과 축방은 똑같다.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별표, 꼭지점의 x좌표는 축방과 같다. 자, 됐지? 근데 이거는 자 당연한 이유야. 만약에 어떤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1,3이었다고 쳐봐. 그럼 이 선은 뭐가 되겠어? 얘는 여기가 1,3이니까 이 선 자체가 x는 1이 되겠지. 그러니까 꼭지점의 이 x값과 축방은 똑같다. 자, 됐지? 그럼 선생님 표준형에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들어주면은 예를 들어 3x-2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을 읽어봐 라고 하면, 자 여기 지금 꼭지점 생긴 걸 봐잉. 마피인데 여기 괄호 안에가 마피지, 마이너스 p인데 얘를 마이너스를 빼고 그냥 p라고 읽고 바깥에 있는 상수를 읽어주면 되지. 다시 이것도 꼭지점 읽어봐 라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를 버리고 2, 밖에 상수 이렇게 읽으면 된다. 그럼 축방은 뭐야 라고 하면 x는 2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또 한 가지 예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제곱 플러스 2라고 해봐. 그럼 얘는 표준형으로 생겼지 지금. 그때 꼭지점이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아까 마이너스를 한번 우리가 버려주고 한마디로 부호를 바꿔서 여기 써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3이었으면은 얘 꼭지점의 x값은 마이너스 3, 밖에 상수는 2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축방은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지. 그럼 쌤이 방금 두 가지 예시를 봤지만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어때? 보자마자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이 뭔지 바로 구할 수가 있다. 자, 됐지? 그럼 이제 마지막 꼴인 일반형은 뭐냐 라고 하면 방금 봤던 이 표준형 있지, 이 표준형을 전개해버리면 일반형이 되는데 얘는 전개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알고 있자. 자, 이걸 전개하면 뭐 2차, 1차 상수 이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일반형의 예시는 이런 거들이 일반형으로 생겼지. 근데 아까 표준형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표준형은 어땠어? 다시 연습해봐. 얘를 보자마자 꼭지점이 몇 콤마 몇,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를 한번 붙여서 마1, 마3이다 이렇게 읽으면 됐지. 근데 이런 일반형은 보자마자 어때?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인지 읽어지지가 않잖아. 그러면 표준형을 가지고 우리가 꼭지점을 바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거꾸로 이 일반형을, 자 표준형을 전개한 게 일반형이라 했지. 그럼 거꾸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들어 주려면 x에 대해서 완전제곱식, x에 대해 완전제곱식으로 묶어버리면 표준형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그 방법을 쌤이 한번 써가지고 얘를 표준형으로 한번 돌리는 걸 보여줄게. 근데 이것도 이제 필기. 자, x에 대한 완제로 묶을 때는 경우가 두 개지. 1번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와 2번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닐 때 다른데, 첫 번째 x제곱의 개수가 1이라면 자 얘를 이제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그럼 이건 다 알고 있지. 1차 개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지, 상수에. 반, 마이너스 2의 제곱이면 4지. 그러면 얘를 4를 마음대로 우리가 만들어주고 4를 멋대로 만들면 안 되니까 한번 빼줘야겠지. 그래서 요렇게. 그럼 얘가 이제 요 세 개가 x-2의 제곱으로 묶이고 마사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된다. 근데 두 번째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닐 때 방금 요런 케이스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2차 개수로 먼저 묶는다. 이때 상수항은 묶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나 봐.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그 다음에 상수항은 뒤에 그냥 그대로 안 묶고, 그 다음에 그러면 묶었기 때문에 2차 개수 1로 바뀌었지. 그럼 위에서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면 돼. 1차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뒤에다 더하고 빼자. 그럼 이거의 절반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제곱하면 9분의 1이지. 9분의 1 한번 더하고 뺀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3하고 마이너스 9분의 1은 바깥으로 빼.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1로 나가기 때문에 얘는 나가면서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가지겠지. 그러면 이제 얘는 가운데 있는 여기 이 세 개는 이젠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체의 제곱으로 완제가 되고, 그럼 이거 두 개는 계산해서 3분의 2다. 이런 식으로 표준형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 근데 표준형으로 바꿨더니 요놈 위에 거는 꼭지점이 이제 2, 마이너스 1이라고 보이고, 얘는 3분의 1, 3분의 2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근데 이제 쌤이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지. 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행위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야. 근데 일단 할 줄은 알아야 돼.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쌤이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기억은 하되 우리는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푸는 거는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럼 이젠 이 일반형인 상태에서 꼭지점을 어떻게 구하는지. 자, 다시 정석대로 하면은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돼. 근데 이렇게 정석대로 하지 않고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 쌤이 설명을 해줄게. 자, 그 방법은 뭐냐면, 지금 여기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 있지. 이 상태를 그냥 통째로 표준형으로 먼저 한번 바꿀 거야. 그럼 여기 다시 필기. 자, 다시 얘를 어떻게 한다? 통째로 표준형으로 바꿔봐.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꾼다는 거 완제로 묶는다는 거였지. 그래서 여기서 2차 계수가 1이 아니니까 걔로 먼저 묶어. 그리고 뒤에 상수는 냅두고, 그리고 여기에다 뭘 한 번 더 하고 빼냐, 1차 계수인 a분의 b의 절반의 제곱이지. 그럼 이걸 2로 나누면 2a분의 b가 되고, 제곱하면 4a제곱 b제곱을 한 번 더 하고 뺀다. 됐지?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괄호 안에서 x제곱 얘가 만나게 돼서 얘네들은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묶이게 되고, 그 다음에 a와 요 뺀 놈은 곱해져서 바깥으로 뺐겠지. 근데 여기 뒤에 오는 거는 뭐인지 알 필요가 없어서 제가 그냥 세모라고 놓을게. 그렇게 됐더니 얘가 어때? 표준형 꼴로 바뀌었지. 그럼 이제 이놈의 꼭지점을 읽어봐. 그렇게 되면 여기가 부호를 한번 바꿔서 얘기하지. 꼭지점은 마이너스 2a분의 b, 세모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이때 꼭지점의 x좌표랑 쌤이 뭐가 같다 했어? 축방이 같다 했지. 그럼 축방은 뭐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라고 이제 우리가 공식화해서 외우면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이런 일반형 꼴일 때 꼭지점을 구해라 라고 하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구하고 있지 말고 먼저 축방을 찾으란 얘기야. 축방이 뭐였어? 마이너스 2a분의 b지. 그리고 헷갈리면 또 안 되는 거, 이때 a는 2차 계수, b는 1차 계수지. 그러면 축방을 찾고, 이 축방을 여기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면 y값이 계산되어 나오는데, 그 계산되어 나오는 y값이 요 세모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도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보자. 그럼 얘의 꼭지점을 구하면, 자, 추계방정식을 먼저 찾아. 추계 방정식은 이제 x는 마이너스 2a, 여기 a가 1이지, 2a분의 b 이렇게 돼서 1인 걸 알지. 그 다음에 꼭지점을 찾으려면 1, 축방과 꼭지점 x는 같고, 그 다음에 1을 여기다 집어넣으라 했지. 그럼 여기가 4 빼기 2가 되니까 1, 2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럼 쌤이 여기까지 정리한 거를 요거 지금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해서 쭉 적었지, 필기를. 이거를 너희가 이제 공책에다 다 똑같이 필기를 하고, 그리고 요것들은 쌤이 지금 뭐 책을 보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서는 쭉 설명을 한 거잖아. 그래서 너희도 이게 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봐. 자, 그러면 이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요 기본형, 그 다음에 여기 표준형,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반형, 여기 읽어보면은 전부 다 잘 읽힐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만 체크하면, 요거의 꼭지점의 좌표는 이건 필요 없어. x좌표만 외우자. 이 x좌표가 중요한 이유는 축방과 같기 때문에 이건 외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형에서 요거 중요한 게 한 개 또 있는데, ABC의 부호의 의미가 있다. 자, 다시 한번. 일반형은 이렇게 생겼지. 그때 당연히 a는 0이면 안 되겠지. 이때 ABC라는 건 2차 계수, 1차 계수, 상수지. 얘네들이 이제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데, ABC의 부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면, 일단 첫 번째 A의 부호는
A의 부호 A가 지금 2차 계수지. 얘는 양수면 이젠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그리고 절대값 A가 커지면 폭이 좁아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잖아. 그래서 A의 부호는 볼록성이라고 표현한다. 얘가 위볼이냐 아볼이냐를 결정하고 폭을 결정하게 된다. 됐지? 두 번째, 자, B의 부호는 뭘 결정하냐? 자, 우리가 추계 방정식이 뭐였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였지. 자, 그랬을 때 생각을 해봐. 얘가 만약에 축방이 뭐 x는 3이라고 하면 x는 3이라는 거는 여기 x축 3 찾고 이렇게 그으면 된다 했지. 또는 x는 마이너스 2라고 해봐. 그럼 축이 여기 x축 마이너스 2 찾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축방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가 양수면 축방이 x는 양수꼴이면 y축보다 축방이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고, x는 여기 음수꼴이면 축방이 y축보다 왼쪽에 위치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이때 축방이 마이너스 2a분의 b고 여기서 a와 b의 부호가 같다고 생각해봐. 부호 같다는 건 얘들이 플러스 플러스로 같을지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같을지 모르겠지. 근데 어쨌든 2a분의 b는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 양수분의 양수하면 양수지. 그리고 음수분의 음수더라도 양수잖아. 근데 이게 양수인데 마이너스를 만나면서 음수가 되지. 그래서 부호가 같게 되면 A, B의 부호가 같으면 축방이 X는 음수꼴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아까 X는 음수꼴이라는 거는 Y축보다 왼쪽에 축방이 위치한다 했지. 그리고 두 번째, A, B 부호가 다르면, 부호가 다르다는 건 이제 어때? 얘가 풀마 또는 마풀 이런 식으로 다르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얘가 부호가 다르면 2a분의 b는 어떻게 되겠니? 2a분의 b는 a랑 b의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가 나오지. 음수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양수 이런 꼴이 될 거기 때문에 x는 양수면 축방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다 했지.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쌤이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 해? 다 5라고 외우라 했지. 다 5가 뭐야? 다르면, 뭐가 다르면? A, B 부호가 다르면, 여기 설명한 거야. A, B 부호가 다르면 축방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다. 됐지? 자, 그럼 한 가지 예시. 자, Y는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 쳐보자. 자, 일단 얘는 A 값이 양수야. B 값은 음수지. 부호가 같아 달라. 다르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볼 것도 없이 축방이 y축보다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위치할 거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C의 부호는 뭘 결정하냐 라고 하면, C의 부호는, 자, x에다가 우리가 0을 넣어보자. x에다 0 대입하면은 y는 c밖에 안 남지.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었어? x에 0 대입해서 구해지는 이 c 값이 y 절편이라고 배웠잖아. 그렇기 때문에 C의 부호는 y 절편의 값을 결정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다 이해가 되지.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2차 함수를 조금 빠르게 그릴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요런 일반형 꼴일 때 일단 A의 부호가 음수네.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이지. 그리고 A, B 부호가 어때? 다르지. 축방은 오른쪽이고 C의 부호는 양수니까 y절편은 양수지. 그렇다는 건 다시 이거 보고 바로 그냥 y절편은 3, 그 다음에 축방은 오른쪽에 있겠지. 됐지? 그러면서 위로 볼록이야. 그러려면 y절편이 얘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가야 되고 위로 볼록이면서 축방이 여기. 그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빠르게 우리가 그려낼 수도 있다.